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내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했다고 알려진 발언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름 아닌 여당 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와 파괴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국 장관은 진작에 임명이 됐고 그럼 남은 건 윤석열 총장의 사퇴뿐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윤 총장은 어제 자체 검찰개혁안도 내놓고 여전히 검찰수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본인의 취재 결과라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건 맞지만 사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콕, 월급쟁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는 그것, 사표의 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과연 윤석열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다, 그 사표까지는 안 했다. 이게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도 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진실은 뭡니까? 일단 이 발언이 이제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 내용 한번 보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면 내가 사표 내겠다. 이거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 어제 오늘 그런 한겨레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바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심정을 굳혔어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니까 딱 보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2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쫙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명을 했어? 그러면 나의 우려, 건의, 의견, 이것이 옳았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겠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일단 조국 장관과 관련된 우려를 보고를 했고, 이 보고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지명했구나, 청문회하고 남은 것 중 범죄 혐의 있는 것을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조국 장관 지명이 됐고, 그래서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식이 아닌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세간의 나도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겠다고 한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예. 김근희 기자,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취재를 해봤더니 사표 얘기까지 꺼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사표 얘기를 꺼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항명하는 것으로 지금 윤 총장이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좀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조국 장관 임명 전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낙연 총리에게 이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 의원은 자신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접한 것은 지난주 후반이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 자체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다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한쪽에서는 사표 얘기를 꺼냈다, 한쪽에서는 끝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에게 더 혼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누군가 나서서 사실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표 얘기를 검찰총장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왈가왈부하거든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사표 얘기는 안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표 얘기를 했다 하는데, 월급쟁이들도 사표 얘기 매일 하는 사람들은 사표 잘 안 내거든요. 다음 날 제일 일찍 나와요. 저녁 때 사표 낸다는 사람이. 저는 사표 얘기는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겁박했다, 이런 식으로 대립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표를 안 냈다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말이 좀 더 맞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조국 장관은 문제가 있으니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전달한 것 같다. 그거는 단순한 조국 장관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윤회 문건 수사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하는데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다 적폐로 몰렸거든요. 새 정권 들어와서
정윤회 문건 수사한 사람들이 다 사표 내거나 좌천됐어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가 자칫 정치권 관련된 수사를 소홀히 하면 정윤회 문건처럼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도덕성 문제, 그 혐의의 문제,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아마 수사에 나선 거 예.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윤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까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표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이다라는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 좀 기우는가요? 뭐 저희들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호정 기자, 청와대는 윤 총장 이른바 이 사퇴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표를 내겠다라고 한 게 맞으면 윤 총장은 지금 사표를 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대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예. 현 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예. 총리가 적어도 지금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것과는 조금 확실히 확연히 다른 분명한 답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리도 사퇴설에는 선을 긋는 모습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총장이 장관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사표를 내겠다라는 한 게 맞다면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야 임명됐잖아 빨리 너 사표 내라 이렇게 이제 압박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태일 기자. 아마 지금 이렇게 사표를 내기로 했으니 그 말에 실천해라라고 여권이 압박을 하면 그건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로 중도 사퇴시킨다는 것은 예. 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갔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예.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강합니다. 예. 사표 얘기를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꺼냈다면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 이런 격한 반응이 여권 내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여권에게는 결코 득이 되지는 않는다. 후폭풍이 거센 후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제 사표 얘기는 이제 그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별로 득이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제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에서 검찰 내에서는 반응이 나옵니까? 네, 일단 일선 검사들은 어제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검찰 개혁안을 알게 됐다는 반응인데요.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여권과 야권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 자체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말했지만 총장 스스로도 예.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던 만큼 예. 이번 개혁안이 어떤 검사들에게 큰 파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김태일 기자. 따져봤더니 이 검찰이 어저께 밝혔던 뭐 특수부, 중앙지검 등 세 곳을 빼놓고 특수부 폐지, 또 뭐 관용 차량 안타기, 또 파견 검사 다시 원대 복귀 뭐 등등이 이런 개혁안이 이 검찰이 따져봤더니 검찰로서는 손이 아니다, 손실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이게 특수부 관련해서 좀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지방검찰청은 특수부를 좀 폐지를 하고 이전부터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제 특별수사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손보지 않는 이상은 예. 이 특수수사는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잃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지금 이제 국회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걸 보면 경제범죄나 부패범죄 뭐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선 검사들도 어제 개혁안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동요하거나 당황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반응이 묘해요. 청와대는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너네 더 개혁안 더 내놔라 이런 압박 모양새. 왜 청와대와 여권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거죠? 우선 청와대의 입장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고민정 대변인 이름으로 짧게 2문장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예. 또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검찰의 입장과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예.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반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를테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예.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한계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공개 검찰개혁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 청와대조차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는 긍정평가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권에서는 부족하다. 더 준비해서 더 개혁안 더 만들어 와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군요.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검찰을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 내에서는 이번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특수부들을 관할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지금 이 특수부를 관리하고 있는 반부패 부장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여권 내에서는 보는 시각이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누굽니까? 일단 한동훈 반부패 부장은 그 적폐청산을 이뤄냈던 그 특검팀을 이끈 팀장이고요. 예. 이때 이제 윤석열과 함께 근무를 했고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을 원칙주의자 이렇게 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말려도 범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칙대로 수사하는 스타일이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좌고우면 없이 수사에 매진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도 이런 면모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 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화살, 초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하고 있지만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보다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일선 수사팀에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화살이 갈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사실이 확인 안 된 얘기들이 정치권 또 검찰 내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반부패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대검에 중앙수사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검찰에 있는 이제 반부패부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대검 중수부하고 예. 이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대통령 논두렁 그 시계 허위 사실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권에서 조금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한동훈 부장 역시 이제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를 하면서 여권 내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일단 단순 비교는 하기는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든지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든지 어쨌든 이 수사팀을 이끄는 수장의 이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지금의 조국 장관 수사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비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인규 중수부장과 지금 한동훈 부장과 이 비교하는 그런 흐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흐름도 있고 복잡합니다.